자, 이번에는 신형고 1학년 해설 요청이 있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달라 했는데, 1번 보시면 12의 약수의 모임은 1, 2, 3, 4, 6, 12 6개로 집합을 정할 수가 있고, 루트 2보다 큰 유리수 무한히 많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 미만인 정수의 모임 역시나 무한히 많은 걸 알고 있고, 요 2차 방정식의 해의 모임은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요것도 이제 성립하는 거 알죠. 근데 따뜻한 곳이라는 거는 집합의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마다 뭐 따뜻함을 느낀 정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달라 했는데, 일단 1번에서는 이 집합기호 안에 0이라는 원소를 들고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돼야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기호 안에 공집합이 있으니까 공집합을 원소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겠죠. 근데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0이 될 거고 1 빼기 0을 하면 1이 돼야 되겠네요.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집합이 각각 원소를 한 개씩 들고 있으니까 1-1 해서 0이다. 요게 이제 옳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랑 2보다 큰 범위는 요게 더 엄격한 범위니까 방향이 반대로 되어야 맞겠죠. 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요러한 애가 A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A라는 집합은 1을 원소로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이 A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안 들어간다가 맞는 표현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인데, 일단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 있는데, 2개는 포함시키고 2는 이제 포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 각 원소한테 들어갈래 말래를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아이들별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전체 n개의 원소가 있었는데 얘네 두 개는 들어가겠다고 대답을 한 거고, 쟤는 안 들어가겠다고 대답했으니까 3개를 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 결과 32가 나왔다 그랬고, 32는 2의 5제곱이니까 결국 n 빼기 3이 5랑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n의 값은 8이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부정이 참인 것을 골라달라 그랬고, 이건 이제 많이 나오죠. 부정이 참이라는 거는 원래 명제가 거짓인 거를 골라달라는 소리가 됩니다. 원래 명제가 거짓인 거. 자, 2 더하기 3은 5이다. 얘는 이제 참인 명제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겠고, 4의 배수는 짝수이다. 그럼 4의 배수는 4K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2 곱하기 2K로 표현이 되니까 짝수인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2번도 참이야. 3번은 파이가 유리수가 아니다.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참이겠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 있는 이 2차 부등식을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이 되니까 2차 함수의 함수값 입장에서는 4분의 3 이상이 될 거고, 어쨌거나 0보단 커야 되겠죠. 근데 얘는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건 거짓이 되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그 다음에 합집합 속에 b가 있냐? 당연히 합쳐놓은 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일단 명제가 참이 될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P가 가정의 진리집합이 not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Q의 여집합이라는 집합 안에 P가 들어가는데, Q의 여집합의 바깥 동네가 Q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Q랑 P는 공통 영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소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이 원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방정식을 정리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kx의 k제곱, 요거 3개가 있으니까 저거 3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y제곱에 플러스 10y가 있으니까 y 플러스 5의 제곱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요거 두 개를 넘기면 16-9k에 요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25를 더 썼기 때문에 우변에는 41-9k가 와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우변에 적혀있는 값이 반지름의 제곱인데
원이 정의가 되려면 반지름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우변에 있는 상수가 양수여야 되겠죠. 즉 9k의 값이 41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은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기 때문에 다 더해주시면 4번에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인데 요거는 되게 이제 쉽게 나왔죠.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만 찾으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0x가 있으니까 중심의 x좌표가 5였어요.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가 있기 때문에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시키면 중심의 좌표가 2,3으로 갔겠죠. 그게 p,q라 했으니까 더하면 4번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일단 저 두 개의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 B의 중점의 좌표를 C라고 하시면 1하고 5의 평균인 3, 1과 마이너스 3의 평균인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될 건데 X좌표 2칸, Y좌표 2칸 차이 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중심이고 얘가 반지름인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 이제 8이 되니까 넘겨서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에 요거 정리하면 10인데 8이 넘어오니까 더하기 2 그리고 0이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일 거고 b랑 c가 2니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4,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직선이 저기 있는 접선에 평행하다 그랬는데 일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원 위의 점이고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기 때문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는 25가 되겠죠. 즉 3x 플러스 4y에 플러스 25가 이제 0이 될 건데 얘랑 쟤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요 단계에서 a의 값이 4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3x에 플러스 4y에 플러스 b는 0인데 얘하고 이 원이 접한다 그랬기 때문에 중심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인 4랑 똑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리 재주시면 5분의 절대값의 b가 될 거고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절대값의 b가 20이 되면서 b의 값은 20이거나 마이너스 20이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b 빼기 a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a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b가 클 때 얘에서 얘를 빼면 정답은 3번의 16이 되겠습니다. 16. 그 다음 10번입니다. 일단 이 원을 이동했을 때 적에 접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중심만 알면 되니까 중심 3,1을 평행이동하게 되면 x축의 방향으로는 n만큼 n 플러스 3,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n 플러스 2가 되겠죠. 얘랑 저 직선이랑 접한다 그랬으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의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하시면 3x에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2가 0이 되겠죠. 그럼 접하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요 놈의 반지름의 길이인 5분의 3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5분의 3은 거리를 재보시게 되면 3과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5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절대값에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3m 바로 씁시다. 플러스 9 마이너스 4를 뿌리면 마이너스 4n에 마이너스 8 그리고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양변에 5가 똑같이 있었으니까 요거 이제 지워주시게 되면 3하고 절대값에 3n 마이너스의 4n 그리고 1 더하기 2니까 이제 더하기 3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3n 마이너스의 4n 플러스 3이랑 3이 같든가 아니면 3n 마이너스의 4n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이 같든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타나게 되겠죠. 일단 위쪽에 있는 케이스를 먼저 보면 3이 두 개가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결국에는 4n과 3m이 같다는 소리인데 n의 값이 그러면 4분의 3의 m이 될 거고 m과 n이 자연수라 그랬는데 우리는 곱의 최소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가장 작을수록 얘가 작아지겠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m의 값이 4일 때 n의 값이 3이 될 거고, 요때 m 곱하기 n의 값이 12가 됩니다. 일단 요게 최소값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요것도 정리했을 때 4n은 3m에 플러스 얘 넘어오면 6이 되겠죠. 그럼 어쨌거나 얘도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위에 m, n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얘네 둘 다 자연수가 되려면 m의 값이 1일 때는 9가 돼서 안 되죠. 얘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럼 m의 값이 2일 때 m의 값이 2가 되면 우변이 12가 되니까 그때는 n의 값이 3이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m 곱하기 n의 값이 6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서 최소값이 나왔는데 둘 중에 더 작은 건 얘가 되니까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건 이제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죠.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1,0이야. 자, 근데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 두 개를 수직으로 그리겠대요. 그러면 요런 접선 하나 있을 거고 요런 접선 하나 있을 건데 요 점의 좌표가 0,a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두 개의 접점을 고정시켜 놓고 연결하시게 되면 접점이었으니까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가 되죠. 애초에 접선 두 개가 수직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직각이 돼요. 그럼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로 같으니까 결국 정사각형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사각형이면 이렇게 대각선 연결했을 때 1대1 대 루트 2가 성립할 건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였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2가 되면 됩니다. 되죠? 자, 그래서 거리를 재보시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1이 8이 되면 되겠고 a의 제곱이 7이 되니까 양수 a의 값은 루트 7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세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 일단 P라는 조건이 A랑 B의 부호가 같거나 0이래요. 그 다음에 Q는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실수 AB니까 요때는 A가 0이고 B도 0이고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요 사이의 접속사가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R을 보면 절대값의 A 플러스 B랑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의 B가 같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같다고 하니까 양변 제곱해 보시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배의 A의 B 플러스 B제곱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의 AB 절대값끼리 곱하면 합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다 지워질 거고 2배의 AB랑 2배의 절대값 AB가 같게 될 테니 절대값 AB랑 AB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럼 절대값 씌워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결국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근데 공부를 많이 해봤으면 그냥 요 조건을 보고 바로 요거를 뽑아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써보고 나니까 P하고 R은 서로 같은 말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일단 기억니은 디귿의 차례로 봅시다. 기억을 보시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P랑 Q를 놓고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 돼요. 일단 두 놈이 다 0이면 곱했을 때 0이니까 이쪽 방향은 성립하네요. 근데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둘 다 0이냐? 그건 아니죠. 1과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거짓이 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아까 우리가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니은도 보자마자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디귿이 관건인데 not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에서 지금 요걸 밝혀놨잖아요. 즉 Q이면 P다가 참인 거죠. 근데 P랑 R이랑은 또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니까 결국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즉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겠죠. 대우명제.
그럼 이 상태에서 보니까 낮Q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낮Q 쪽이 화살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에 기억 니은이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아니고 그리고 아닌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을 해서 명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정을 하게 되면 7의 배수이거나 또는 5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쓸까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키는 게 이제 부정이 돼요. 그럼 일단 7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7 곱하기 14가 98이니까 100 이하에서는 14개 나오겠죠. 14개. 다음 두 번째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인 숫자인데 그럼 요런 애들은 일반항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2가 되는 애들은 2하고 7하고 뭐 12하고 이런 애들일 거니까 자연수 K에 대해서 5K-3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의 배수에서 3칸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5K-3이야. 이렇게 쓰면 이제 K 값이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수.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애들을 100 이하에서 봐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를 세워주면 됩니다. 즉 5K가 10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자연수 K가 몇 개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20개 나오죠. 20개. 그래서 두 번째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 20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또는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성립하는 경우까지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직접 써보시는 게 빨라요. 그러면 써보면 뭐 2도 있고 요거 먼저 세봐서 7배수에 걸리는 거 따면 되겠죠. 그러니까 2도 있고 7도 있고 12도 있고 17도 있고 22, 27 더 갈게요. 그 다음에 32, 37 42, 47 그 다음에 뭐 52, 57 뭐 보일 때까지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얼마니? 62, 67, 72, 77 뭐 그만 씁시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7 있고 여기에 40이 있고 여기에 77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제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애들인데 이 간격을 좀 보시면 7에서 42로 갈 때 얼마가 더해지냐면 35가 더해지죠. 그 다음에 42에서 77로 갈 때 또 플러스 35가 더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같은 간격을 이루면서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 35를 더하게 되면 112가 되나요? 112? 근데 얘는 100 이하가 아니니까 안 되겠고 결국 둘 다 만족시키는 건 3개밖에 없네요. 3개.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정을 해서 얻어낸 것의 개수들이 14개에다가 20개를 더하는데 3개가 공통이니까 31 나오죠. 31. 근데 전체가 100개였기 때문에 31개 빼고 나면 6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반대를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요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했는데 일단 결국 교점의 개수는 거리랑 반지름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 원의 중심인 원점하고 그 다음에 4x에 플러스 ky 마이너스 25는 0하고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뒤에 k라고 써볼게요. 뒤에 k.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k제곱 플러스 16분의 0과 0을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했을 때 그 반지름의 길이인 5하고 요거 두 개 이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기억 보니까 f의 3의 값이 1이라고 했는데 f의 k는 k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f의 3은 k가 3일 때를 보란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k가 3일 때의 거리 d3는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 그럼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거리가 5가 되는데 요게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는 이야기는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하나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다음에 니은. fk가 0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둘이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나지 않으려면 결국 뒤에 k가 반지름 길이보다 커야 되겠죠. 즉 루트의 k제곱 플러스 16분의 요거 분의 25가 반지름의 길이인 5보다 커야 돼요. 5로 나누고 얘를 넘기면 k제곱 플러스 16의 루트가 얘가 일로 오니까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 5보다 작겠죠. 제곱해서 16 넘기면 k의 제곱이 9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k는 5개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디귿인데 디귿에서는 f의 마이너스 10부터 f의 50까지 k를 한 개씩 키우면서 전부 더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가 50부터 마이너스 10까지니까 총 61개가 있습니다. 61개. 근데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서 힌트를 나름 얻었는데 니은에서 마이너스 3과 k가 3 사이에 있다면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fk가 0이 돼요. 그 다음에 k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는, 즉 k제곱이 9일 때는 접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f의 k가 1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한해서는 f의 k의 값이 2가 됩니다. 2가. 자, 그러면 이제 다 더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여긴 0이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죠. 요거 1이 이제 2개 있는 거니까 2에다가, 그럼 이제 남는 게 몇 개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개수가 아까 여기서 5개였죠. 여기서 5개.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있기 때문에 61개에서 7개를 빼고 나면 여기서는 54개가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54개. 그러니까 2가 54개 있다는 이야기니까 108을 더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110이 나오겠죠. 110. 근데 얘 110이라 그랬으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이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 곡선과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뭐 이제 거래 최소값을 재달라 이야기했는데, 보통 이런 상황을 접하기가 쉽지 않아서 처음 보면 조금 좀 벙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Q가 지금 여기 위에 있다기 때문에 Q의 좌표를 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두시고, 얘부터 원의 중심인 0,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일단 잰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게 되면 가장 가까울 때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뭐라 할까요? d라고 합시다. 그럼 d는 제곱했을 때 t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되겠죠. 자, 그럼 전개해보면 t4승에 마이너스 8t제곱인데 더하기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t의 제곱, 그리고 16이 되겠고요. 요거 t제곱에 대한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2차식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요거의 전체 제곱에다가 16인데 요거 4분의 49를 더 썼으니까 빼야 되겠죠. 자, 그래주게 되면 결국 정리되는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7의 전체 제곱에다가 요게 지금 4분의 64죠. 요 뒷부분만 정리하면 4분의 64에서 4분의 49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4분의 1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 2차식은 결국 4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겠네요. 요거는 얘네 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의 제곱이니까 결국 최소거리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2분의 루트 15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루트 15 출처가 이제 여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분의 3이니까 루트 3이죠. 루트 5분의 루트 3. 그럼 유리화하시면 5분의 루트의 15가 되겠죠. 즉 거리의 최소값에서 반지름을 빼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은 2분의 루트 15에서 5분의 루트 15를 빼주시면 되겠고, 루트 15로 묶었을 때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니까 10분의 3 루트의 15가 됩니다. 얘네 둘이 이제 서로 쏘니까 A가 3, B가 10이 될 거고 합은 13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인데
뭐 일단 이러한 도형이 나와 있으니까 좌표평면 위로 올리든가 하겠죠. 뭐 여기를 원점으로 두셔도 되고 이 원의 중심을 뭐 아니면 A를 원점으로 두셔도 좋은데 결국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는 거는 이 삼각형 PRS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의 거리도 재야 되고 즉 이제 원의 현의 길이를 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높이도 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선이 좀 깔끔한 게 좋으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줄게요. 0,0.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12,0 될 거고요. 얘가 12,12. 그 다음에 얘가 0,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의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P는 CD의 중점이 되고 6,12가 되면 되겠죠? 6,1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는 BC를 1대2로 내분한다 했기 때문에 12,4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직선 AQ의 방정식을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2분의 4가 되니까 y는 3분의 1x. 어차피 나중에 거리 재야 되니까 정리하시면 x 빼기 3y는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의 좌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일 거니까 여기가 이제 6,6 됩니다. 6,6.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지금 얘를 중심으로 하면서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건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RS의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 한번 하시면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6이 되겠죠. 현의 길이를 잴 때는 항상 수선의 발을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합시다. 뭐 원의 중심의 좌표는 PQRST라고 할게요. T. 자, 그러면 직사각형 TRH를 보시게 되면 일단 H는 RS의 중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6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랑 6,6까지의 거리를 재주시게 되면 루트 10분의 66 들어가면 6에서 얼마니 이거 18을 빼니까 12가 되죠. 그럼 유리화하면 10분의 12 루트 10이 될 거고 약분하니까 5분의 6 루트 10 되네요. 5분의 6 루트 10. 요게 뭐냐면 여기 길이에요. 5분의 6 루트 10. 그럼 또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R부터 H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게 되면 36 마이너스에 요거 제곱할게요. 자, 그럼 얘를 제곱하게 되면 요거 제곱하게 되면 10분의 144가 되죠. 그럼 반으로 나누니까 5분의 72가 되겠죠. 5분의 72. 그럼 얘가 5분의 180이니까 5분의 108 됩니다. 5분의 108. 그럼 얘는 지금 RH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루트 씌우면 R부터 H까지의 거리가 나오겠고 그 거리는 루트 5분의 요거 루트 씌우면 6 루트 3이죠. 즉 5분의 6 루트의 15가 됩니다. 5분의 6 루트 15. 좀 숫자 짜증나죠? 얘가 R부터 H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또 하나 찾는 게 R부터 S까지의 거리, 즉 PRS라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12 루트 15 나누기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높이가 필요한데 이 높이는 얘부터 우리가 지금 RS를 밑변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 점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재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그냥 구합시다. 거리를 H라고 하면 H는 똑같이 루트 10분의 이번에는 6과 12가 들어가죠? 그러면 6에서 36을 빼니까 30이 되겠고 얘는 얼마 되죠? 3루트 10인가요? 3루트 10? 요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 PRS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5분의 12 루트 15 그리고 곱하기 3 루트 10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약분해보면 요거 약분했을 때 6이니까 5분의 18하고 그 다음에 루트 150인데 루트 150은 150이 25 곱하기 6이니까 5 루트 6 되죠. 그래서 정답이 18 루트 6이 되겠네요. 그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얘는 공부를 조금만 해봤으면 되게 많은 문제집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제죠.
뭐 개념원리에도 있고 마플에도 있고 되게 이제 많이 있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 일단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 했기 때문에 A1부터 A7 그리고 거기다가 K를 더한 얘네들까지 전부 다 이제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자연수, K도 자연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42라 했기 때문에 원소의 합을 S에 라고 쓴다면 S의 A가 지금 42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75라 했기 때문에 S의 A 합집합의 B가 75가 됩니다. 교집합도 줬죠. 그러면 S의 A 교집합의 B는 3, 5, 7, 8을 다 더할 거니까 13하고 10을 더해서 23이 되겠네요. 23. 되시죠? 그러면 이 S의 A 합 B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랑 같은 식이 나요. SA 더하기 S의 B 마이너스 S의 A 교집합의 B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우리가 지금 요거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42 플러스 얘는 아직 잘 모르죠. 그 다음에 S의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의 23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S의 B가 들어가주면 되는 건데 생각 잘 해봐봐. 지금 B라는 집합은 A에 있는 모든 원소에 K를 더한 것을 원소로 하겠대요. 그럼 써보면 A1 플러스 K도 있고 A2 플러스 K도 있고 A3 플러스 K도 있고 다 있을 거잖아요. 그지? 해서 이제 A7 플러스 K까지 있을 건데 요거를 다 더한 게 S의 B가 돼요. 근데 S의 B는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더할 거면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즉 A1부터 A7까지의 합에다가 K 7개가 되겠네. 근데 그게 S의 A인 거죠. A1부터 A7까지의 합은. 근데 또 A의 원소의 합이 42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42 더하기 7K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42 더하기 7K. 즉 84 마이너스 23 플러스 7K인 거니까 정리해 주시게 되면 75랑 7K 플러스 61이 같겠다. 그죠? 그럼 얘가 14가 돼야 되니까 K의 값이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론인데 A라는 집합도 그렇고 B라는 집합도 그렇고 얘네 두 개는 교집합의 원소인 3, 5, 7, 8을 들고 있어야 돼요. 3, 5, 7, 8 여기도 3, 5, 7, 8 이렇게 그리고 나서 K가 2인 걸 찾았으니까 이제 A에 있는 원소에다가 2를 더하면서 B를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3이 있는데 2를 더하면 5가 되고 얘가 5가 있으니까 2를 더하면 7 되겠고 얘가 7이니까 더하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엔 9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8이 있으니까 넘어가서 10이 있어주면 돼요. 10. 근데 그럼 얘는 어떡하냐? 얘는 어디서 나왔냐? 2를 더해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3이었으면 여기에는 1이 있어줘야 되겠네요. 1.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또 8도 있네. 그럼 여기에 있는 8은 여기서 2를 더해서 나온 거니까 여긴 6도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원소 6개 나왔고 6개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개씩의 원소가 더 있어주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끼리는 전부 다 이제 2를 더하고 빼고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럼 요 하나의 원소는 어디에서 찾냐? 요거 쓰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럼 더해봅시다. 지금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10이었고, 이거 교집합이죠? 여기까지가 23.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7이야. 그럼 더하면 30인데, 다 더해서 42가 나오려면 요거 12가 되면 되죠? 여기다가 2를 더해주니까 여기 14가 채워지면 되겠다. 그지? 다 찾았네요. 따라서 A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거 12일 거고 가장 작은 거 1이니까 정답은 13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4번이겠죠?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명제 증명 문제인데 뭐 일단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증명은 여기 뒤로 빼놨어요. 자, 그래서 그 증명 과정 중에서 알맞은 거 찾아서 대입하세요. 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 명제도 공부를 조금 해봤으면 이미 만나봤어야 됐던 명제예요.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귀류법으로 유리수라고 먼저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소인 두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유리수로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가정 자체가 서로 소기 때문에 문제가 당연히 이제 저기서 생기게끔 돼요. P를 넘기면 Q는 P 곱하기 루트의 n의 제곱 플러스 1일 거고 양변 제곱하면 이제 저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면 P랑 Q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얘 지금 자연수죠. 얘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니까 요 놈도 자연수야. 근데 자연수가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됐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P의 제곱이 Q의 제곱에 약수가 됐다라는 소리가 되죠. 약수가. 그럼 두 개가 들어있는 거니까 P가 Q제곱에 약수가 되어야 돼요. Q제곱의 약수가. 그죠? 아니 근데 아까 P랑 Q가 서로소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럼 P랑 Q가 서로소인데 P가 제곱한 놈의 약수가 되려면 P가 1이면 되겠네요. 그죠? P가 1, P가 1, P가 1이에요. P가 1. 그러면 요 단계에서 Q의 제곱과 N의 제곱의 플러스 1이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N의 제곱이 Q의 제곱에서 하나를 빼준 값이 됩니다. Q의 제곱에서 하나를 빼준 값. 근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 N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요것도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자연수의 제곱.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이제 Q의 값이 1이 아닌 자연수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애초에 서로서라고 하기도 했고. 됐죠? 자, 그러면 지금 Q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Q라는 자연수는 뭐 어디다 써야 되지? Q라는 자연수는 반드시 홀수 아니면 짝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짝수인 경우를 1번에서 먼저 보는 겁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그래서 Q가 이제 짝수일 때,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N의 제곱은 Q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Q가 2K였으니까 얘가 4K제곱에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이 논리 전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K가 지금 자연수예요. K가 자연수. 그리고 N의 제곱이 4K제곱에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 4K제곱 마이너스 1은 이 지금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요 양옆에다가 자연수의 제곱을 지금 갖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4K 제곱에서 하나를 뺀 건데 4K의 제곱은 2K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보단 작은 수입니다. 그죠? 그럼 2K의 바로 앞에 있는 애는 2K-1의 제곱인데 요거 전개하면 4K 제곱 마이너스의 4K의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과연 얘는 얘보다 크냐?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얘에서 얘를 빼보세요. 얘에서 얘를. 그럼 4K의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지? 4K의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4K 제곱의 마이너스 1에서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뺐을 때 그 값이 4K의 마이너스 2였는데 K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요거 지금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왼쪽에는 2K-1의 제곱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결국 N과 K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2K-1이 N보다 작고 N은 또 2K보다 작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연속된 정수죠. 연속된 정수 사이에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Q가 짝수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에 2K-1 제곱이 온 거고 이쪽에는 2K의 제곱이니까 일단 4K 제곱이 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더 이상의 박스가 없기 때문에 문제 풀 땐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됩니다. 뭐 일단 해설이니까 마저 진행을 해보면 이제 Q가 홀수일 때 그러면 N의 제곱은 또 이제 Q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인데 Q가 얘였으니까 요거 제곱해서 1을 빼주시게 되면 4K 제곱에 플러스 4K가 되겠죠. 그럼 K가 자연수니까 어쨌거나 요건 양수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K의 제곱인 4K의 제곱보다는 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한 게 아까 4K 제곱에 플러스 4K 플러스 1이잖아요. 1 차이가 나니까는 얘는 얘보다 작네. 그럼 또 요 안에 n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 2K보다는 크고
2k 플러스 1보다 작은 자연수 n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연속된 자연수 사이에 자연수가 있다? 불가능이겠죠. 그러니까 q가 자연수라서 홀 아니면 짝인데 홀이 됐든 짝이 됐든 그걸 만족시키는 n이 정의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모순이 생긴 거고, 이 모순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여기서부터 나왔죠. 여기서부터. 그지? 그래서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무리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들어갈 식을 f의 k, q라 하자 했으니까 f의 q의 값이 q제곱 마이너스 1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gk라고 하자 했으니까 gk가 4k 제곱이겠죠. 자, 이제 대입해야 되는 수를 확인해 보면 3과 2를 넣자 합니다. 그럼 f의 3은 8일 거고요. 그 다음에 g의 2의 값이 16이 되니까 두 개 곱하시게 되면 128이 정답이 되겠죠. 128,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서답형입니다. 합이 4가 되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저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했는데 요렇게 이제 찢어야 되겠다라는 판단 정도는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찢어주게 되면 A 더하기 A분의 6에다가 B 더하기 B분의 6이 될 것이고, 짝 맞춰서 6으로 묶으시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그리고 A 플러스 B가 되는데 걔는 4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면 요 값을 최소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얘가 최소가 되면 되죠. 얘가 최소. 자, 그래서 저놈이 최소가 되는 거를 구하는 게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건데,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A 더하기 B를 저기다가 곱합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얘가 4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전개했을 때 요거 곱하면 1에다가 요거 곱하면 1이니까 2 더하기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가 되죠. 자, 근데 A랑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데리고 산술기하를 써줄 수가 있을 거고, 써주게 되면 일단 맨 앞에 2는 그대로 두시고 2배의 루트에 얘네 곱하면 1. 그래서 일단 최소값이 4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구한 이 최소값은 가장 좌변에 있는 놈인데 얘의 값이 4였기 때문에 결국 곱해서 최소값이 4가 나오려면 이놈의 최소값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6 곱하기 1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10이 정답이 되긴 합니다. 자, 일단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보시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얘네 어디니? 얘네 둘 데리고 지금 산술기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 즉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풀이를 조금 잘 연습을 해 두셨어야 됐는데, 요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통분하세요. 그냥. 그럼 A, B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근데 A 더하기 B가 4라 했기 때문에 A, B분의 4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A 더하기 B가 4라는 놈을 잠깐 다시 보시면 양수의 합이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사실 산술기하를 써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써보면 2배의 루트에 A, B 이렇게 되죠. 그럼 2로 나누고 그럼 2가 되죠. 제곱하게 되면 A, B의 최대값이 4가 돼요. 최대값이 4. 그럼 정해진 상수를 최대로 나눴을 때 제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요 놈의 최소값은 4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이라고 써주셔도 됐던 이야기예요. 자, 요 경우에도 얘네 둘 데리고 산술기가 쓴 거니까 여기서도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가 같을 때가 되죠. A랑 B가 같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산술기하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등호 성립 조건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풀면 안 되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전한 방법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에서는 어쨌거나 뭘로 풀든지 간에 답은 10이 됩니다. 10. 자, 그 다음 서답형 2번입니다. 일단 2,-4에서 두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의 상황이 잘 안 들어올 것 같으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요. 너무 못 그렸는데 대충 봅시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2짜리 원이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2,-4인데 여기가 2니까 여기서 쭉 끌고 내려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조금 더 내려가서 뭐 이쯤 어딘가 이제 P가 있대요. 2, 마이너스 4. 그러면 요 밖의 점에서 접선을 당연히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을 건데 그 접선 하나는 그냥 보자마자 보이죠, 요거. 요 접선의 방정식 x는 2가 되겠고 그 접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자 했으니까 그냥 보자마자 a가 2, 0인 거는 하나 찾고 시작하겠죠. 물론 b라고 쓰셔도 상관없고. 자, 그럼 이제 반대쪽에 하나가 걸릴 건데 반대쪽 요렇게 접하고 넘어가서 망했네. 얘 맞는다 치고 요 점을 이제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노란 색깔 접선을 찾는 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m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노란 색깔. 그럼 기울기가 m이면서 p를 지나야 되니까 x-2의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요거 정리하면 mx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0이 됩니다. 얘 접선이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재면 반지름 2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원점까지 거리니까 절대값 씌울 건데 절대값 안쪽은 마이너스를 다 곱해줘도 되죠. 자, 그럼 2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요거 곱해주시면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과 절대값의 m 플러스 2가 같네요. 양변 제곱하시면 m제곱 플러스 1과 m제곱 4m 4가 같죠. 그럼 또 m제곱이 지워지게 되면서 1차 방정식으로 변하게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원래 이러한 유형에서는 m의 값이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오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얘는 기울기를 정할 수 없는 직선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b의 좌표고 결국 요 직선의 x절편을 찾는 건데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x절편 찾을 거기 때문에 y 대신에 0을 대입하시고 이항하시면 4분의 3에 x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가 같게 되면서 x 빼기 2는 마이너스의 3분의 16 되겠죠. 2를 더해주게 되니까 b의 x좌표가 해가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10, 0이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PAB는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가 90도니까 바로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시게 되면 높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4가 되겠죠. P의 Y좌표.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2부터 얘까지 3분의 16이 됩니다. 그럼 3분의 32가 되죠. 분자 분모 더하면 35가 정답이겠네요. 35.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X축이나 Y축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일반적인 직선으로 줘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Y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AB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5를 넣어보면 얘가 11이 되죠. 근데 저놈의 y좌표가 1이기 때문에 직선보단 아래에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건 뭐 이야기 해봤자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니까 대충 찍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5,1.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같은 쪽에 있어야지 최소값을 물어볼 거니 뭐 이쯤에 b가 있다 칩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 한 점 P를 잡아놓고 AP 더하기 BP 요거의 길이의 합을 최소로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셔도 되고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키셔도 되는데 두 가지 다 해본 결과 계산이 깔끔한 건 얘를 넘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넘기게 되면 뭐 좌표가 막 5분의 얼마 나오고 막 난리가 나요. 요걸로 우리는 갑시다. 자, 그럼 얘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의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A의 프라임.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선대칭을 하게 되면 선대칭의 기준선은 요 처음 점과 나중 점을 연결한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 AA 프라임을 세워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얘는 Y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2분의 1로 시작을 하시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x 플러스 5의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전개하면 2분의 1의 x의 플러스 2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7 나옵니다. 자, 그럼 뭐 할 거냐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의 교점 구해줄 거예요. 교점. 자, 여기를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저 m의 좌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우리가 방금 구했던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7을 연립해서 찾으시면 될 거고 2분의 5x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m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될 거고 대입해보니까 y좌표 3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얘와 얘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m이기 때문에 결국 x좌표의 간격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a'은 4칸 증가했으니까 3이 되면 되겠고 y좌표 2칸 증가했으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좌표는 3,5가 됩니다. 3,5. 자,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이제 p의 좌표를 찾는 건데 그러면 얘랑 연결해서 요 직선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이번엔 다시 A'과 B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4분의 8이니까 이번엔 2가 기울기죠. 2에다가 A' 3,5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x-1 되네요. 그죠? 자, 그럼 또 이제 얘랑 뭐 연립해서 구하셔도 되고 지금은 좀 너무 상황이 좋은 게 얘도 x절편이 2분의 1,0이죠. 얘도 x절편이 2분의 1,0이고 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p의 좌표는 2분의 1,0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더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그래서 요것도 뭐 괜히 이제 요거 좌표를 뭐 a랑 b를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뭐 중간에 계산이 조금 소비되는 문제가 있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평이했던 시험이었다.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